오늘 하루 이미 한 10번은 넘게 거짓말을 하셨을 겁니다. 네, 뭐 일상적인 가벼운 거짓말들 말씀이시죠? 맞아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 말이에요. 친구가 나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인 것부터 아니면 안 읽은 메시지 보고도 지금 막 확인했어 라고 둘러대는 것까지 전부 다요? 그렇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은 당신이 그 소소한 거짓말을 타이핑할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딱 0.3초의 망설임까지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면 어두운 취조실에서 심박수 재는 바늘이 막 종이 위를 거칠게 오가는 그런 풍경을 떠올리잖아요. 네,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보여주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AI는 당신의 손목에 무슨 센서 같은 걸 채우지 않아도 당신이 내뱉는 말의 속도, 자주 쓰는 단어, 심지어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는 압력만으로 거짓말을 99% 확률로 간파해냅니다. 와, 99%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얄팍한 거짓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숨긴다고 굳게 믿는 동안 그 인간의 미세한 신호들을 수억 번이나 학습한 AI는 이미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이 자료에 담긴 AI가 거짓말을 간파하는 8가지 패턴을 낱낱이 해체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계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를 넘어서 이 차가운 알고리즘이 도대체 인간의 뇌와 심리에 대해 어떤 숨겨진 진실을 끄집어내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AI가 인간의 거짓말을 잡아내는 첫 번째 기준부터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거든요. 표정이나 눈빛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경고등을 켜는 거죠. 잠깐, 0.3초요? 인간의 감각으로는 방금 뭔가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하고 그냥 기분 탓으로 넘겨버릴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죠. 비유하자면 약간 우리가 무심코 듣고 있던 오디오북 재생 속도가 1배속에서 아주 잠깐 1.2배속이나 0.8배속으로 미세하게 튕기는 걸 기계가 수치로 확증해버리는 거네요. 오,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0.3초의 오차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이게 바로 인지적 과부하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cognitive load라고 하는데요. 진실을 말할 때 우리의 뇌는 그저 기억 저장소에 있는 사실을 꺼내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에너지가 거의 안 들죠. 이미 있는 데이터니까 로딩이 빠른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뇌는 일단 튀어나오려는 진실을 억누르고 동시에 그럴싸한 가짜 시나리오를 창조해내야 하거든요. 벌써 뇌가 바빠지네요. 게다가 상대방 표정을 살피면서 내 거짓말이 먹히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까지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백그라운드 앱들을 뇌에서 동시에 막 돌리다 보니 필연적으로 입술 근육으로 가는 신경 신호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뇌의 CPU가 일시적으로 버벅거리는 렉 현상이었군요. 네, 그 렉이 바로 0.3초의 딜레이나 조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계는 그 프로세서의 디언을 정확히 잡아내는 거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AI가 단순히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르는 단어 자체에서도 거짓말의 증거를 수집하더라고요. 네, 단어 선택이죠. 특히 극단적인 단어들이 막 등장한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이미 단단하니까요. 굳이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진실을 말할 땐 오히려 대부분 그렇다거나 내 기억하기로는 자주 그런 편이다 라며 약간의 여지를 두는 여유로운 단어를 씁니다. 그럼 거짓말할 때는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이야기가 텅 비어 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덮기 위해 절대, 항상, 맹세코, 한 번도 같은 무거운 철갑 같은 단어들을 끌어오는 거죠. 와, 불안할수록 빈 공간을 억지로 꽉 채우려고 언어적인 허세를 부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우려는 심리가 제가 이 자료에서 제일 공감했던 그 불필요한 TMI 패턴과도 완벽하게 이어지더라고요. TMI요? 네, 그것도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죠. 누군가 늦은 이유를 딱 하나 물어봤을 뿐인데 막 내가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지하철이 7분 연착됐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끊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목이 타서 커피를 사러 갔는데 막 이러면서요? 네네, 갑자기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읊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뇌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상황의 핵심만 건조하게 딱 전달합니다.
미안, 지하철 놓쳤어. 한마디로 끝이죠. 굳이 길게 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 우리의 뇌는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이야기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묻지도 않은 가짜 디테일들을 마구잡이로 생성해내는 거예요. 아, 디테일이 많으면 진짜처럼 들릴 거라고 뇌가 착각하는 거군요. 맞아요. 말이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뇌가 방어 태세를 갖추고 헛스윙을 연발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생리적 증거입니다. 침묵이 두려워서 계속 말이라는 흙을 퍼다 나르다가 결국 자기 발등을 찢는 거네요. 네,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셈이죠.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그 길고 장황한 변명을 듣다가 슬쩍 의심을 품기 시작할 때가 가장 재밌어집니다. 뇌가 본격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방어기제를 켜잖아요. 그렇죠. 특히 왜? 라는 두 글자에 반응하는 패턴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 부분이 심리학적으로 거짓말을 판별하는 가장 클래식한 지표 중 하나예요. 진실한 사람에게 왜? 라는 질문은 그저 인과관계를 묻는 단순한 정보 요청입니다. 편안하게 이유를 설명하죠. 어제 왜 늦었어? 하면 차가 막혀서 이렇게요? 맞습니다. 하지만 뇌가 이미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있는 거짓말쟁이에게 왜? 라는 질문은 자신의 가짜 시나리오를 찌르고 들어오는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위협이요? 네, 뇌의 편도체가 막 경고음을 울리면서 이성적인 논리 회로를 꺼버리고 본능적인 투쟁 상태로 전환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 대신 갑자기 화를 내는 거네요. 막 너 왜 자꾸 나 의심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못 믿어? 라면서요. 네, 논점을 일탈하고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논리로 안 되니까 아예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레드카드를 꺼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성 못지않게 아주 교묘한 방어 기제가 또 있어요. 바로 거짓말을 하기 직전에 상대방의 방어벽을 허무는 행동인데요. 방어벽을 어떻게 허물죠? 자료에서는 이걸 과도한 칭찬이나 동의를 구하는 행위로 분류합니다. 너 진짜 현명한 사람이야. 아니면 너처럼 내 마음 잘 알아주는 사람 처음 봤어. 라며 갑자기 안 하던 달달한 칭찬 폭탄을 쏟아내는 거예요. 네, 갑자기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할 때 무심코 누르는 이용약관 동의 같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상대방 기분 띄워놓고 경계심을 완전히 해제시켜서 그 다음에 내가 던지는 거짓말에 무조건 동의 버튼을 누르게 만들려는 밑법 갈기죠. 비유가 딱이지 않나요?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상대를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유도하면 비판적 사고 능력이 순간적으로 저하된다는 뇌과학적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진짜 무섭네요. 동시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설마 내가 널 속이겠어? 라는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 과정이기도 하죠. 잠깐만요. 이렇게 뇌가 과부하 걸린 상태에서 방어를 하다 보면 결국 기억력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당연히 스텝이 꼬이게 되죠. 자료에 보면 AI가 기억의 일관성을 추적해서 거짓말을 잡아낸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약간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하시다고요? 왜요? 그게 같은 질문을 다르게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 11시쯤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정확히 10시 반 하냐? 라고 찌르면 그런가? 하고 대답이 바뀌는 걸 캐치한다는 건데 네, 미세한 시간 차이를 잡아내는 거죠. 솔직히 인간의 기억력이란 게 원래 나쁘지 않나요? 당장 저만 해도 어제 점심에 누구랑 무슨 반찬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망증으로 헷갈리는 거랑 진짜 악의적인 거짓말을 기계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구별한다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틀렸다고 해서 AI가 너 거짓말이라고 단정짓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가요? AI가 분석하는 건 기억이 소실되는 구조적 차이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겪은 진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부부터 자연스럽게 흐릿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에 테두리가 바래는 것처럼요. 네, 디테일은 좀 까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날 식당의 냄새나 조명 같은 핵심적인 감각의 표편들은 꽤 단단하게 남아있어요. 그럼 가짜 기억은 아예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짓말로 지어낸 기억은 감각적인 닻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논리적으로만 끼워 맞춘 레고 블록 같은 겁니다. 레고 블록이요? 네, 자연스럽게 낡아가는 사진이 아니라 억지로 쌓아 올린 성이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질문이 훅 들어오면 진짜 기억을 가진 사람은 글쎄, 시간은 가물가물한데 그때 비가 와서 우산을 접었던 건 확실해 라고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핵심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반면 거짓말쟁이는 레고 블록 하나가 빠지는 순간 자신이 짜놓은 논리적 타임라인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야기의 뼈대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며 모순이 폭발합니다. 아, 젠가 게임처럼 툭 치는 와르르 무너지는군요. 맞아요. AI는 바로 이 구조가 붕괴하는 패턴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앞서 말한 0.3초의 망설임, 극단적 단어의 증가 같은 데이터를 다차원적으로 겹쳐보면 단순한 건망증인지 붕괴되는 거짓말인지 명확해지는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단순히 시간 오차를 채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전체 지형도를 싹 스캔한다는 거군요. 네,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레고 블록을 견고하게 짜맞추려 해도 결국 뇌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지점이 올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절대 숨길 수 없는 물리적 반응, 바로 몸과 말의 불일치 현상이죠. 맞습니다. 뇌가 거짓말이라는 거대한 프로세스를 돌리느라 탈진해버리면 결국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거든요. 자율신경계가 고장나는 건가요? 입으로는 아주 태연하게 난 아무렇지 않아, 진짜 다 괜찮아 라고 완벽한 대본을 읽고 내려가지만 교감신경계는 이미 위협을 감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막 뿜어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뇌는 거짓말 방어하느라 바쁜데 몸에는 아드레날린이 넘치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로든 빠져나가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틈새로 삐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선이 허공을 떠돌거나 손으로 계속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다리를 달달 떠는 식으로 내구 고발이 일어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의식적인 뇌가 손끝과 발끝의 미세한 근육 떨림까지 전부 다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진짜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대면 상황이 아니라 스크린 뒤에 숨어 있을 때조차 이런 생리적 반응이 고스란히 데이터로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아, 이 자료에서 제일 등골이 서늘했던 부분입니다. 흔히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내 얼굴을 못 보니까 포커페이스가 완벽하게 유지될 거라고 굳게 믿잖아요. 얼굴이 안 보이면 안전하다고 착각하죠. 네. 그런데 AI 전용 기술이 분석하는 이른바 디지털 바디랭귀지의 세계를 보면 우리는 이미 발가벗겨진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현대인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뒤에 숨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화면에 자판을 두드리는 그 행위 자체에 엄청난 생리적 데이터가 압축되어 있거든요. 타자 치는 것에 생리적 데이터가 있다고요? 네, 스마트폰 내부의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 센서는 당신이 타이핑할 때 화면에 가해지는 미세한 압력, 그리고 미세한 각도의 흔들림까지 초당 수백 번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와, 상상도 못했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톡방에서 진짜 꼴보기 싫은 상사의 농담에 영혼 없이 크크크, 아, 부장님 진짜 너무 웃기네요 라고 메시지를 친다고 해보죠. 억지 웃음 칠 때 많잖아요. 우리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기계적으로 타자를 쳤으니 완벽히 속였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AI는 당신이 평소에 진짜로 신나서 크크크를 칠 때의 리듬감, 자판을 누르는 경쾌한 압력, 백스페이스를 누르지 않는 직진선 같은 고유의 디지털 지문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거짓말을 할 때는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기 때문에 타건의 압력이 평소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아, 누르는 힘 자체가 달라지는군요. 어떤 단어를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는 그 1, 2초의 채공 시간, 이모지를 고르기 위해 스크롤을 멈칫하는 순간의 망설임, 이 모든 디지털 궤적이 모여서 이 사람은 지금 전혀 웃고 있지 않으며 상당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문장을 억지로 조립하고 있다는 결론을 실시간으로 도출해내는 겁니다. 타이핑 속도와 지우기를 누르는 패턴만으로 우리의 영혼 밑바닥을 투명한 유리방에 싹 전시해버리는 거네요. 정말 피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시 카메라보다 더 촘촘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막힌 반전이 하나 등장하죠. 우리의 호흡 패턴과 타이핑 압력까지 꿰뚫어보는 이 무소불위의 AI조차 완벽한 100%가 아니라 99%의 확률이라고 한계를 그어뒀단 말이죠. 네, 1%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도대체 이 촘촘한 디지털 감시망을 뚫고 지나가는 그 1%의 예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1%의 예외야말로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우면서도 복잡한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AI도 가끔 속아 넘어가는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성향을 강하게 가진 이른바 완벽한 포식자들입니다. 아, 아까 거짓말을 할 때 뇌에 과부하가 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아예 생략되는 건가요? 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사회적 도덕성에 대한 기준치가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 느끼는 인지적 부조화나 죄책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느끼질 못하는군요. 내가 거짓말의 일종의 게임이나 단순한 정보 조작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분비도 없고 맥박도 아주 고요하죠. 생리적인 마찰열이 발생하지 않으니 AI의 센서도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고 무력화되는 겁니다. 애초에 거짓말에 반응하는 경보 시스템에 전원 코드가 싹 뽑혀 있는 체질이군요. 진짜 섬뜩하네요. 그럼 두 번째 부류는요? 이것도 무슨 특수한 성향의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두 번째는 훨씬 더 보편적이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입니다. 바로 스스로에게조차 완벽하게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사람들, 즉 자기 기만에 빠진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자기 기만요? 거짓말 탐지의 핵심은 앞서 계속 강조했던 마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과 내 입 밖으로 나가는 거짓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뇌의 과부하를 잡아내는 거죠. 네네. 뇌가 렉 걸린다고 하셨죠? 그런데 만약 내가 지어낸 그 거짓말을 나 스스로가 진짜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진실과 거짓 사이에 간극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뇌에서 충돌이 일어날 이유가 아예 없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이 정도면 훌륭한 인생이야. 내일부터 당장 다이어트 할 수 있어. 같은 말들을 스스로에게 반복 주입해서 인지적 부조화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스스로를 쇠뇌하는 거군요. 내 뇌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생리적인 스트레스 반응도 디지털 바디랭귀지의 떨림도 전혀 나타나지 않죠. AI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출력하는 데이터가 완벽한 진실의 베이스라인과 일치하니까 참이라고 판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이 자료의 진짜 목적은 기계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그 이상을 보여주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속이는 대상은 내 앞에 직장 상사도 연인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통찰이 정말 뼈를 때립니다. 이 무시무시한 AI조차 속여 넘길 만큼 인간의 뇌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현실을 합리화하는 능력이 압도적이라는 거잖아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기만은 인간이 이 가혹하고 복잡한 사회를 버텨내기 위해 발달시킨 아주 고도의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어야 타인도 더 완벽하게 속일 수 있고 때로는 그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주거든요. 슬프지만 필요한 방어막이네요. 맞아요. AI는 데이터의 이상 징후를 차갑게 짚어낼 순 있어도 인간이 왜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그 환상을 부여잡아야 했는지 그 이면에 담긴 상처나 사회적 맥락까지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0.3초의 딜레이가 알려주는 뇌의 렉 현상부터 방어벽을 낮추기 위한 달달한 칭찬, 아드레날린이 새어나오는 손끝의 떨림, 그리고 기계마저 속여버리는 완벽한 자기 기만까지. 오늘 우리는 인간의 거짓말을 조각조각 해체하는 AI의 차가운 시선을 따라 인간 심리의 밑바닥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당신이 오늘 무의식적으로 내뱉었던 맹세코라는 단어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던졌던 나 괜찮아 라는 읊조림이 혹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아주 정교한 생존 본능은 아니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지 않나요? 원문 자료 마지막에 아주 짓궂은 테스트가 하나 있었죠? AI에게 나 기분 진짜 좋아 라고 한번 텍스트를 쳐보라는 도발적인 제안요. 아, 맞아요. 오늘 이 탐구를 들으신 당신도 스마트폰 AI한테 나 오늘 너무 행복해 라고 텍스트를 한번 쳐보세요. 과연 기계가 당신의 타건 압력과 속도를 분석해서 정말 기뻐 보이시네요 라고 속아줄지. 아니면 거짓말 마세요. 백스페이스를 3번이나 누르는 걸 보니 엄청 우울하시군요. 라고 팩트 폭력을 날릴지도 모르죠. 상상만 해도 진짜 재밌어지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오늘 밤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새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만약 아주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 안경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직장 상사나 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퍼센테이지로 홀로그램으로 띄워준다면 어떨까요? 실시간 거짓말 탐지기 안경이네요. 네, 직장 상사. 자네 정말 이번 프로젝트 최고였어. 옆에 괄호치고 거짓말 확률 92%. 이렇게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과연 인간의 정신이 그 100% 투명하고 절대적인 진실의 폭격을 맨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루에 10번, 20번씩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그 얄팍하고 소소한 거짓말들이야말로 이 한없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인간 사회가 매일매일 붕괴하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필수적인 윤활유가 아닐까요?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의 모든 진실을 꿰뚫어보는 완벽한 판독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일지 아니면 재앙일지, 이 불편하고도 매혹적인 질문에 대해 꼭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